그러다가 생각한 게 오토바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배달 오토바이? 저를 위한 오토바이 딱 한 대만 정문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아니었어요. 오토바이가 수십 대가 때로 있는 거예요. 제 오토바이 찾기도 어려워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않았으면 했는 거는 절대 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쟤는 이겼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일반 편입으로 준비를 했고, 그래서 경기대를 갔다가 자퇴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학사 편입으로 준비해서 중앙대 간 케이스예요. 중앙대학교를 시험 봤을 때 본인의 영어 점수가 혹시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중앙대학교는 가장 이제 난이도가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예요. 실전에서는 제가 중앙대 시험 봤을 때 진짜 망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어휘부터 문법부터 해가지고 정확하게 나왔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망쳤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가 시간이 부족했나요? 아니면은 뭐 이게 문제를 읽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지, 다 애매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요? 정말 자신 있었던 과목이 어휘 문법이었어요. 중앙대 첫 번째 어휘 1번부터 전혀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막 식은땀이 나면서 말렸었던 것 같아요. 실 점수는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네. 아무튼 시험은 되게 망친 편이었다. 민우 씨의 원래 실력이 궁금한데 기출문제를 풀잖아요. 그쵸. 그때는 점수가 혹시 몇 점 정도? 혹시 커트라인은 좀 넘었는지가 궁금해요. 중앙대 기출을 풀 때는 그래도 6, 70점대는 꾸준히 나왔던 것 같아요. 잔실수가 좀 많이 나왔었던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건국대라든지 이 시험을 좀 예를 들면은 건대 시험은 굉장히 좀 난이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쉬운 편이잖아요. 앞쪽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순간 그 학교에서 좀 멀어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국대 학교가 오히려 안 맞았었고 중앙대는 난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 70점대만 형성을 해도 중앙대학교에는 충분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은 즉 제가 앞쪽에서 실수를 해도 뒤쪽에서 커버를 하면은 충분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중앙대가 편입 영어 스타일이 좀 어때요? 스타일은 어휘, 문법, 논리 독해 다 출제가 되고 있는데 철저하게 독해 논리 위주의 학교예요. 제가 알기로 독해 문제가 거의 막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중앙대거든요. 다 읽었는데 이제 문제 풀려고 보니까 한 문제 나와 있어. 뭐지? 그니까요. 중앙대학교를 편입하기까지 그런 공부 기간들이 있었을 텐데 네. 베이스가 좀 좋지 않았나요? 베이스가 저는 진짜 완전 찐 노베이스였고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노베이스 보면은 뭐 수능 3, 4등급? 에이, 그건 노베이스 아니지. 그쵸, 그건 노베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노베이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5, 6등급만 노베이스로 쳐요. 그래요? 음. 저는 그보다 더 밑이었고요. 사실은 진짜요? 네, 저는 주어 동사 이런 용어 몰랐습니다. 진짜? 네. 저는 SV는 알았어요. 전 그런 것도 몰랐어요. 중앙대학교 학사 편입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공부를 혹시 시작을 한 거예요? 3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강남에 있는 대형학원 종합반에서 수강을 했습니다. 김땡에서? 네, 맞아요. 학원을 다닐 때 좀 궁금한데 학원을 고르는 기준이 있었나요? 무조건 대형학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시면 아실 거예요. 대형학원이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케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빈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형학원은 대형학원이다. 그러면 이제 학원을 다니게 되면 보통 하루 사이클이 좀 어땠어요? 하루 사이클이요. 새벽반을 늘 수강하고 있었어요. 아침 7시에 수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6시 반에 항상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5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6시 반 무조건 일바로 갔어요. 그래서 가서 네. 30분 딱 그 단어를 보면서 워밍업을 했죠. 그리고 나서 7시부터 수업을 쭉 듣고 한 9시 50분쯤에 수업이 끝나요. 그러면 수업이 끝남과 동시에 저는 복습을 바로 진행했어요. 와, 이게 맞지.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죠. 새벽반이 좋은 점이 수업을 오전에 딱 끝내고 이제 쭉 풀타임으로 이제 자습을 할 수 있어요. 공부를 밤 몇 시까지 혹시 하다가 집에 갔어요? 보통은 이제 한 10시까지는 항상 채워서 집에 갔고요. 그리고 하루를 저는 통째로 논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와. 뭐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뭐 반나절은 공부하고 반나절은 쉬고 이런 거는 있어도 아예 하루를 공부를 안 한다? 그거는 전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놀고 나면은 그런 게 있어. 다시 공부에 몰입을 했을 때 뭔가 하기가 싫고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조금이라도 해놓으면은 그렇게 또 진입하는 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면요, 이제 편입학원을 처음에 가면은 네. 초반에 모의고사를 봐요. 그쵸, 그거 몇 점 나왔나요? 그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때 점수가 완전 30점 후반에서 전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국룰이죠. 3, 40점대가 국룰이야, 사실. 그 3, 40점을 받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점수대가 뛰었을 텐데 그게 뛴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꾸준함이 바탕으로 전제한다는 조건 하에 저는 그 교수님들이 주셨던
외웠던 것들을 반복성을 굉장히 많이 돌렸어요. 어휘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지긋지긋할 정도로 가져갔었고, 이제 문제를 막 양으로 이제 때려박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그 감이 올라갔다고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점수가 좀 올라가는 그 폭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편입 영어가 총 4파트가 있어요. 맞아요. 어휘, 문법, 논리, 독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어휘에서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좀 얘기할 수 있을 두 것 가지?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않았으면 했는 거는 절대 쓰면서 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학원에서 이제 수강했을 때 막 이제 쓰면서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쟤는 이겼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편입 영어 쓰라는 문제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거든요. 저는 그 쓸 시간에 4-5번 눈에다가 바르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희가 어렸을 때 깜지를 또 배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영어 한 페이지, 깜지 2페이지 제출해라, 약간 이런 식의 교육 방식이 좀 있어가지고 열정은 있는데 그걸 이제 종이에다가 표출하는 거지. 어휘가 굉장히 어려워요. 학문적인 단어들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방대한 양의 단어를 다 가져가려면은 회독을 많이 돌리셔야 돼요. 회독을 돌려라. 절대 쓰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지금 수험생들이 단어에 대한 그 유연성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수험생들이 하고 있는 게 영어 단어 하나, 영어 뜻, 한국말 하나 이렇게 1대1로 대입해서 외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1대1로 대입해서 외우는 순간 이게 다른 뜻으로 나오는 순간 적용이 아예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ring up이라는 단어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말 그대로 up, 위로 이렇게 가져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 뜻만 해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뜻이 나오는 것도 하나의 뜻에서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단어를 이렇게 1대1로 암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만의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영어 단어를 보는 순간 한국말이 떠오르면 안 되고 그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그냥 뉘앙스죠, 뉘앙스. 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독해나 논리했을 때 문맥에 맞게끔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저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단어가 있으면 거기에 어근이 있거든요. 그쵸. 그런 것들이 붙었을 때 어떤 식의 역할을 하는지 좀 느껴봐라 라고 말을 하는데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반복적인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려워.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문법에서는 진짜 이게 중요하다.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편입 문법. 되게 세분화된 것까지도 물어봐요. 편입 문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할 때 그 교수님한테 수업 들은 거를 반복을 정말 많이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딱 문법 문제를 마주쳤을 때 개념이 떠오르게끔 저는 항상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떠오르지 않았다. 저는 그거는 맞춰도 틀렸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겸손했구나, 공부할 때. 맞아요. 독해는 혹시 어떤 게 중요할까요? 독해. 이 부분 좀 할 말이 많은데 네. 사실 수험 생활을 하면서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약점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약한 파트가 독해 파트였어요. 네, 왜냐면은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국어적인 사고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와, 이거 공감된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같은 문장을 읽어도 어떤 사람들은 다음에 어떤 문맥이 올지를 알아요. 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편입 영어 독해가 말 그대로 그 수능에 나와 있는 국어 문제 그 비문학 파트를 이제 영어로 바꿔놓는 게 이제 편입 영어 독해이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들이 영어를 해석을 했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는, 오히려 해설지를 보면은 더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고충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의 약점은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제가 했었던 건 일단은 수업을 들을 때마다 교수님들이 특히 철학 파트라든지 뭐 경영 경제 이런 데 배경 지식을 조금씩 깔아주세요. 그럼 그거를 이제 한 번씩 계속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익히려고 했었죠. 쉬운 지문보다는 어려운 지문만 계속 접근을 했었어요.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어려운 난이도 지문에 계속 저 스스로를 노출시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독해 수준이 나오면은 굉장히 잘 풀리거든요.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차는 느낌이구나. 네, 맞아요. 그러다가 모래주머니를 빼면은 이제 날아다니는 거고. 네. 그 문제를 만약에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이거를 대처해요? 제가 틀렸던 게 있으면은 굉장히 꼼꼼하게 봤어요. 제가 틀렸던 그 지문 자체도 한 문장 한 문장 다 해석해보고 내가 왜 틀렸는지 딱 그렇게 했었고요.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풀 때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푸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맞아요. 본인만의 좀 시간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제를 풀 때? 저 역시도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고 많이 모자랐어요. 특히나 학교마다 그 문제가 다 다르고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기출을 풀 때 딱 그걸 정해놓는 거예요. 내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무조건 몇 분 안에 들어오고 몇 분 안에 스타트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학교마다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딱 맥시멈으로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무조건 한 지문이 있으면은 3분 30초 안에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시간이 넘어가면은 일단 다음 거로 넘어가자. 왜냐면은 그 시간까지도 붙잡고 있으면은 뒤에 거를 못 풀기 때문에. 일단 넘어갔다가 시간 남으면 다시 돌아와서 푸는 걸로? 네네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편입을 준비할 때 분명히 이런 순간이 와요. 이거는 이렇게 할 걸.
시험을 후회했던 점이 좀 있어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편입 재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도전했을 때 후회하는 부분이 좀 몇 가지 있긴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런 여유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너무 열심히 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간절하게 공부했었고 진짜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늘 공부만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너무 최선을 다하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비례하잖아요. 내가 그 긴장을 하는 거는. 그게 시험장 가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고요. 재수했었을 때는 오히려 그때 그런 감정들을 최대한 안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좀 더 넓게 보려고 했었고 좀 여유를 찾으려고 계속 했었어요. 그래야지만 좀 문제도 잘 읽히기도 하고 그런 묵독 현상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1월 달인데 지금 한창 학생들이 편입시험을 보러 다니고 있어요. 네. 같은 날에 지금 학교가 5개, 6개 겹친 날이 있거든요. 본인이 어떻게 조금 해결하려고 했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편입 보는 그 시기에도 주말에 주요 학교 8개가 겹쳐버렸어요. 주말에 이틀이 나눠서 4개 이렇게 겹쳐버렸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거는 마지막 시험 날짜였을 거예요. 그때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중앙대는 너무 포기가 안 되었었어요. 제가 네, 너무 가고 싶기도 했었고 그래서 중대를 먼저 보고 그것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 이제 서강대랑 이제 한국외대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서강대랑 외대 중에 하나만 더 보면 어떨까, 또 학사인 메리트도 있고 하니까 생각을 했는데 서강대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됐어요. 갈 수가 없는 루트였고요. 그리고 외대 같은 경우에는 중대 시험 끝나고 적어도 30분 40분 안에 도착해야 되는데 대중교통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거리예요. 대중교통 마비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생각한 게 오토바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배달 오토바이? 네, 퀵 오토바이가 아, 퀵? 네, 오. 생각이 나가지고 저만 이 생각을 한 줄 알았어요. 딱 중앙대학교 끝나면은 저를 위한 오토바이 딱 한 대만 정문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아니었어요. 중앙대 시험 끝나는 순간 우르르 막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왜지? 했는데 정문에 오토바이가 수십 대가 때로 있는 거예요. 진짜로? 다 퀵인 거예요? 네, 다 킥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저같이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네. 정말 많았었던 거예요. 진짜로? 딱 이 겨울에 장갑 끼고 이제 제 오토바이 찾기도 어려워요. 오토바이 찾아가지고 뒤에 타가지고 재밌는 건 뭐냐면은 다 편입생들이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외대까지 또 단어장을 보면서 그 대교를 막 달렸거든요. 대교를 가면은 카트라이더인 줄 알았어요. 다 옆옆이 이제 편입생들이 아, 오토바이 타고 네, 있으니까? 단어장을 그 추운데 보면서 가는 거예요. 외대까지. 그래도 안전하게 좀 도착을 했는데 그럼 외대를 딱 가서 시험을 봤을 때 네. 좀 어땠어요? 뭔가 정신이 없었을 텐데.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어요. 오. 한 20분 만에 이게 오토바이다 보니까 진짜로? 후다닥 가더라고요. 와, 날아갔네. 네, 그래도 마음에 좀 여유도 좀 찾고 호흡도 좀 가다듬고 해서 그래도 나름 여유 있게 시험을 봤었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외대 붙었나요? 외대는 광탈했죠. 또 이제 오토바이 폐해네 이거. 이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편입을 내가 해도 될까? 뭐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네. 말을 진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오토바이를 타고 한국외대를 시험을 끝으로 편입 기간 그 일정이 끝이 났는데 편입 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그 감정이 벅차올랐거든요. 그리고 기분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기분이 좋았던 게 단순히 시험이 막 끝났어 해가지고 기분이 좋았던 게 아니고 제가 그동안 준비했었던 것들을 모든 시험장에서 한 문제 한 문제 다 뽐내고 왔었다라는 기분이 들어서 그게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준비해도 이번만큼은 잘 볼 자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저한테 와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후회를 좀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편입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면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왕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좀 1년을 좀 간절하게 좀 완주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학교를 가서 만족스러운 것도 있는데 내가 진짜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어. 네. 그럼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내가 해볼 만큼 다 한 거잖아요. 그쵸.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촬영해 봤는데 조금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저의 합격 그런 수기 편입 했었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뭔가 이제 끝마침이 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는 편입했었을 때 시기는 이제 좀 접어두고 다시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네,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